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하던 그대. 우리는 연인, 하얀 사랑. 안창모 시인의 시처럼 사랑한 그들도 부부가 되면 싸우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이유로 싸웠나요? 20세기 영국의 가장 대중적인 작가 데피니듀 모리의 글을 읽어보니 어디에 살든 사람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부싸움의 이야기로 갑니다. 현대문학에서 펴낸 인형에서 꺼냈습니다. 성격 차이. 그는 신경질적으로 주머니에 든 동전을 짤랑거리며 벽난로 선반에 몸을 기댔다. 또 한판 소동이 벌어질 참이었다. 그가 그녀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외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그녀의 태도는 너무도 불합리했다. 남자는 어쩌다 특별한 이유 없이 탈출해야 한다는 걸 그녀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외출은 그에게 자유로운 기분을 안겨주기 때문에 되풀이되었다. 그는 등 뒤로 현관문을 쾅 닫고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버스를 타러 거리를 걷는 것이 좋았다. 오롯이 혼자라는 그 느낌에는 그 누구에게도, 함께 사는 그녀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남다른 기분이 존재했다. 철저한 무관심과 완벽한 이기심이 주는 달콤한 기분. 손목시계를 볼 필요도 없고 4시엔 돌아오겠다고 약속할게 라고 장담했던 말을 기억하면서도 정작 4시엔 여자가 모르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가장 사소한 일. 택시를 타고 그가 드라이브를 한다는 것도 그녀는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느긋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선 옆에 앉은 그녀를 의식해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담배를 피우는 기분이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러고 돌아다닌 일에 대해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둘이 벽난로 앞에 앉아 웃음을 터뜨리겠지만 그러려면 최소한 혼자 보내는 오후가 선행되어야 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혼자서. 하지만 그녀가 분개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와 따로 떨어져서 무언가를 한다는 걸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묘하게 그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았다. 그가 무언가 그녀와 관련 없는 생각을 할라치면 그녀는 곧장 알아차렸다. 다만 머릿속에서 그것을 과장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녀는 즉각 그가 자신을 따분하게 여기고 있으며 더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당연히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다. 실제로는 그녀 이외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왜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맙게 여기지 않을까? 어째서 약간의 거리감조차 못 견디고 그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벗어나는 걸 용납하지 못한 채 그의 마음과 육신, 영혼까지 자신에게 속박해야 하는 걸까? 그는 절대로 도를 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는 것을 그녀도 알아줘야 했다. 은유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이지만 어쨌든 그는 그저 언덕 꼭대기에 올라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녀는 그와 함께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녀의 변명은 이러했다. 무엇을 보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걸 나 혼자만 간직해서는 아무런 기쁨도 없다는 걸 당신은 모르겠어? 난 모든 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 혼자 있을 때 마음에 드는 그림을 본다거나 책에서 좋은 구절을 발견했을 때
당신도 나와 같이 그걸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단 말이야. 당신은 완전히 내 일부가 되어버려서 나 홀로 있으면 말도 못하고 보는 눈도 없는 바보가 된 기분이야. 양손을 잃은 사람처럼 갓도단한 가지가 달린 나무 신세라고. 아름다움도 추함도 고통도 당신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없다면 인생은 가치가 없어. 우리 사이엔 그늘이 있으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가 모르는 구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웃기시네. 그래, 무슨 의미인지는 그도 알지만 그렇다고 공감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다른 차원에 존재했다. 그들은 우주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이었다. 그녀는 더 높은 곳에서 꾸준하게 빛을 발하며 타고 있는 항성인 반면 그는 언제나 약간 앞서서 불안정하게 깜빡거리다가 결국 지상으로 떨어져 내리며 순간적으로 하늘에 빗줄기를 남기는 별똥별이었다. 그가 돌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아무래도 난 오늘 시내에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좋겠어. 떠나기 전에 다시 만나기로 그 친구와 약속했는데 친구를 언짢게 하고 싶진 않네. 물론 일찍 돌아올 거야. 그는 약간 너무 진지하게 미소를 지었다. 편지를 쓰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지난번에 둘이 만났을 때 전부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대강 그런 편이긴 하지. 하지만 한 번만 더 꼭 다시 만나야겠어. 오늘이 좋은 기회잖아. 안 그래? 우리 둘이 같이 해야 할 일도 전혀 없으니 말이야. 당신도 바쁘고. 그녀가 꺼릴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순간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있었다. 왜 그는 그녀에게 절대로 솔직하게 굴지 않을까?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더는 흡족하지 않으므로 꼭 밖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든 머리를 식혀야 한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을까?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진실을 털어놓기를 거부하는 그의 과묵함이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톱을 세웠다. 안지 겨우 3주밖에 안 된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날카로웠다. 이런 목소리를 그는 잘 알았다. 달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친구를 만나든 말든 어차피 별 상관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렇다면서 왜 나가? 이런 말엔 논쟁이 불가능했다. 그는 의식적으로 하품을 하며 여자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는 버럭 화가 난 척했다. 그 친구를 언짢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 좀 지긋지긋하다. 외출할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똑같은 말싸움을 하잖아. 맙소사, 고작해야 몇 시간이야. 당신 방식대로 하면 난 이 세상에 친구 한 사람도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당신은 내가 강아지한테 말을 걸어도 질투하는 것 같아. 질투라니. 맙소사, 고작 해야 몇 시간이야. 당신 방식대로 하면 난 이 세상에 친구 한 사람도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당신은 내가 강아지한테 말을 걸어도 질투하는 것 같아. 질투라니? 여자는 모욕을 주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또다시 그녀를 오해했다. 마치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품는 게 가능하다는 듯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하찮은 인물과 존재 때문에 그녀를 버려두고 나가겠다는 무심하고도 이기적인 태도. 그녀는 그가 스스로 책임을 내던지는 나약한 방식을 경멸했다.
여자가 말했다. 생판 남이라 다름없는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는 게 그렇게 고통이라면 그럼 가. 그래도 알려줘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내가 기억해둘게. 아마 당신은 지난 월요일에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걸 잊은 모양이야. 결국 당신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한테 매달린 내가 엄청난 바보였어. 안 그래? 나간다면서 왜 안 나가? 여자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갑옷으로 스스로를 감쌌다. 그는 등을 돌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유로 참 대단한 장면을 연출하는군. 그는 가볍게 웃음을 흘렸다. 이렇게 사는 거 참 유쾌하지 않아? 집안에서 이토록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들다니. 일종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는 좀채 단 하루도 보내질 못하지. 안 그래? 그는 휘파람을 불며 발꿈치를 바닥에 댔다가 떼며 앞뒤로 체중을 옮겼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칼날처럼 그녀를 찢어발길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흐뭇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다. 상관없었다. 그녀는 종이 장수를 세는 채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녀는 왜 그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잔인하고 이기적인 그의 성격과 그녀에게선 모든 것을 가져가면서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는 그의 태도. 그녀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라도 좀 포기하려 한다는 사소한 징후라든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마음을 알아주는 낌새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에 홍수처럼 온기가 쏟아진다는 걸 그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점점 더 멀어져 스스로가 상상의 기차에 오르러 올라탄 외로운 인물처럼 느껴졌다. 그림자 세상에 놓인 회색 그림자 하나. 작별 인사로 손을 흔들어 줄 사람 하나 없어 보였다. 그는 눈꼬리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왜 꼭 그의 면전에서 언제나 고통을 과시해야 할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얼굴에 떠오르는 감정을 그가 콕 집어낼 수 있는 방식도 아닌 그저 묵묵히 견디는 순교자의 체념 같은 표현이었다. 눈물이 한 방울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려 잉크를 흡수하는 앞지에 떨어졌다. 오, 젠장. 그는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기분을 망치다니. 빌어먹게 이기적인 여자였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이봐, 이제 와서 모든 걸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어. 당신이 좀 더 일찍 얘기해 주더라면 당연히 나도 그 말에 따랐을 거야.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약속해. 점심 식사만 하고 곧 돌아올게. 분명 그것은 타협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꽤나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려고 기다렸다. 잊지 말고 코트 입고 나가. 쌀쌀한 동풍이 분대. 여자는 그에게 말한 뒤 편지 쓰기를 계속했다. 그는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였다. 모든 게 다 원만해졌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저주받은 사람처럼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그녀는 온갖 종류의 사고를 상상할 것이다. 그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보다 더 심할 경우로 짜맞출 것이다. 그는 왜 이 하찮은 점심 식사 계획을 집어치우고 그녀와의 싸움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전혀 외출하고 싶지도 않았다. 진짜로는 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앞지에 눈물이 또 한 방울 떨어졌다. 그냥 나가지 말까? 눈물을 못 본 채 하며 그가 힘없이 제안했다. 여자는 조바심에 몸을 움직였다.
이토록 쉽게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가. 그는 단지 스스로 모면할 길을 찾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와 화해를 하고 키스를 하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친해져서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얼른 잊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정말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걸까? 여자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 당신이 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해. 마음에도 없는데 괜히 집에 있으려고는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쌀쌀맞고 인간미가 없었다. 빌어먹을. 그녀 쪽에서 조금이나마 솔직한 감정을 내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싸움을 관두자고 정했는데 이것이 그녀가 제안을 받아들인 방식이었다. 아니지. 그는 왜 자신이 늘 그녀에게 져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매사가 똑같다면 얼마나 따분한가. 그들은 왜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 모두 그녀의 잘못이었다. 아무래도 안 나가는 게 좋겠어. 안 그럼 무리하게 보일 거야. 그는 무심히 말한 뒤 방을 가로질러 일부러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코트를 입는 수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폐렴에 걸린다면 그녀에겐 꼴 좋은 인과응보였다. 그는 침대에 축 늘어져 기침하며 숨을 헐떡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공포의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덤벼들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너무 늦었겠지. 잿빛 망토를 걸치고 외로운 자태로 그의 무덤에 제비꽃을 심는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얼마나 섬뜩한 비극인가. 그는 울컥 목이 메었다.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면 그는 꽤나 감성적이되었다. 이런 심정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써놔야겠다. 커튼 뒤에 숨어서 여자는 그가 길 끝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이미 자기 따위는 잊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더는 상관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녀는 배를 울려 이유도 없이 하녀를 꾸짖기 시작했다. 그는 점심 식사가 괴로웠고 상대방 남자는 따분했다. 심지어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조차 없었다. 몸도 좋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소망이 이루어져 폐렴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쩌다 이토록 암담한 멍청이가 되었는가. 참으로 전혀 의미 없는 짓이었다. 아마도 바로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망쳤을 것이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내내 일행 남자는 그가 결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은 저주받은 멍청이들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는 앞으로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차단할 테고 그녀 이외엔 아무도 상관하지 않겠다. 두 사람은 고약한 이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살아갈 것이다. 어쩌면 집에 돌아갔을 때 영영 그녀가 그를 버리고 떠난 상황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책상엔 쪽지 한 장이 핀에 꽂혀 놓여 있을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할 것이다. 그녀라면 분명 이런 행동을 저지를 만큼 그를 사랑했다. 텅 비어 고요한 집과 그녀의 드레스가 몽땅 사라진 옷장과 황량한 책상을 그는 상상할 수 있었다. 주소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버린 그녀. 아니다. 그녀가 그런 짓을 할 일은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잔인한 짓이었다. 도대체 이 멍청이는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걸까? 그런 일은 찬성하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그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일단은 나한테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게다가 내 평판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는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이자의 거지 같은 평판에 관심이 있는 듯 대꾸했다. 난 그만 가봐야겠군요. 출판사와 약속이 잡혀 있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럭저럭 빠져나왔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무리했던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어차피 그 남자는 그의 인생을 망쳐놓았다. 그는 택시에 뛰어올랐다. 악마처럼 달려주세요. 그가 소리쳤다. 그러나 잠깐 갑자기 그는 여자를 위해 무언가를 사고 싶은 갈망을 느꼈다. 가장 값진 보석이든 가장 멋진 모피든 뭐라도 좋았다. 그녀의 발밑에 선물을 홍수처럼 쏟아붓고 싶었다. 아무래도 그 모든 것을 다 살 시간은 없을 것이다. 결국 꽃을 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 꽃을 사다 준 것도 몇 달 전 일이었다. 이렇게 고약한 놈이었다니. 그는 분홍색 봉우리가 맺힌 큼지막한 철쭉 화분을 선택했다. 물만 자주 주면 꽃이 한 달도 넘게 갈 거예요. 여인이 말했다. 정말 그럴까요? 그는 꽤나 들뜬 마음으로 화분을 껴안고 꽃가게를 나섰다. 이걸 받으면 그녀도 기뻐할 것이다. 한 달이나 값어치를 생각해도 꽤나 잘 산 선물이었다. 지금 봉우리가 작아도 매일매일 조금씩 꽃도 피어나고 식물이 점점 더 자라면 작은 덤불을 이루겠지. 내 사랑의 상징이야. 라고 그는 감상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녀가 떠나버렸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는 미쳐 날뛰다가 자포자기에 사납게 통곡하며 그녀의 시신에 철쭉 꽃잎을 뿌릴 것이다. 마지막 행동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행동이므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니지. 맙소사. 다시는 한 줄도 글을 쓰지 않고 온 일생을 그녀에게 바쳐 오로지 그녀에게 헌신하리라.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가 어떤 시련을 겪을지 그녀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가슴은 터져버릴 테고 그런 일은 이제껏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토록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그는 문 밖에 앰뷸런스가 대기해 있고 사람들이 축 늘어진 그녀의 시신을 들것에 실어 옮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택시에서 뛰어내려 죽음으로 창백해진 그녀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여. 아니다. 집 앞 도로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도 변함없어 보였다. 택시비를 낸 다음 그는 도둑처럼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간 그는 그녀의 방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기쁨의 환성을 치르고 싶었다. 그는 얼굴에 얼빠진 미소를 띠며 문을 벌컥 열었다. 가엾은 사람, 종일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경직되어 있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토록 불행한 표정일까?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기쁘지 않나? 있잖아, 당신 주려고 철쭉을 사왔어. 그는 바보처럼 더듬거렸다. 여자는 미소도 짓지 않았고 꽃은 본체도 하지 않았다. 고마워. 맥 빠진 음성으로 그녀가 말했다. 그는 어쩜 이렇게도 하는 짓이 뻔할까? 어쩜 이렇게 무심하고 아둔할까? 그녀를 이해하는 날이 결코 있기는 할까?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고 그대로 나가서 혼자 즐겁게 지낸 다음에 화해의 선물로 이런 화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아, 내가 꽃이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건네며 키스를 해주면 그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릴 거야.
일이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태도는 여자에게 상처를 입혔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탄에 빠뜨렸다. 그는 인정도 없고 섬세한 배려심도 없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는 버릇없는 아이처럼 그녀에게 물었다. 이 끔찍한 물건을 왜 사왔을까? 점심 식사 동안 느낀 그의 괴로움, 택시 안에서 겪은 끔찍한 조바심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모든 것이 실패였다. 큼지막한 화분에 담긴 철쭉은 어리석고 교만해 보였다. 가게에서 봤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 이제 그 꽃은 그를 조롱했고 색도 너무 진한 분홍이라 천박했다. 전체적으로 흉물스러운 종류의 꽃이었다. 향기조차 없었다. 그는 꽃을 바닥에 팽개치고 싶었다. 당신 앞으로도 의뢰 이렇게 꽃을 사올 건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 기념으로? 여자가 그에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으며 자신이 한 말을 증오했고 내심으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싶었다. 분위기는 끔찍했다. 어째서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까? 그로선 먼저 손길을 내미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자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를 찔렀고 그녀는 고집스레 남자가 했던 말을 모두 무시했다. 맙소사. 그는 버럭 소리쳤다. 그런 일은 절대 다시는 없을 거야. 빌어먹을 이 거짓거리도 이걸로 끝이야. 끝이라고. 알아들었어? 방을 나온 그는 집 밖으로 나왔다. 그의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혔다. 하지만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닌데. 내가 하려던 말은 절대로 그게 아닌데. 라고 그는 생각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마음이 없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나요?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일은, 좌절을 준 일은 없었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